김민석 후보에게 계속 문자 오는 그 번호 있었잖아요. 9701인가? 그 번호의 실체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야,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충격받았어요. 물론 이 천지일보라는 게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38%로 30%대로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천지일보에서도 계속 40%대로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38%로 약 몇 퍼센트입니까? 8%, 8%가량 폭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나이대로 보면 50대가 47%예요. 근데 원래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40대도 40%밖에 안 돼요. 10대, 30대는 더 충격적입니다. 20%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 천지일보 하나만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지일보에서도 꾸준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 어딥니까? MBS에서도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가 53%였는데 약 4%가 떨어지면서 약 4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약 40%로 그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당대표가 정청래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선 패배의 책임이 정청래에 있고 이 지선 패배 때문에 그리고 당과 청의 갈등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친구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친구들의 지지율이 20%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정청래가 대표여서 당대표라서 떨어진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는 약 80%가 부정평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가 약 40%에서 60% 사이, 이재명 대통령 때도 부정평가가 29%에서 56%인데 지금 부정평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평가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만 두고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을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출과 관련돼 가지고 정책을 바꾸면서 총 6억까지 주담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담대 6억이 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달려가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줄을 서는 그런 풍기 현상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실패했다, 잘못했다, 제가 이런 것까지 해석하기보다도 과연 이 신혼집 그리고 이제 집을 구매하려는 40대, 50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오늘 참 다행히도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오늘 주식창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죽다 살아났네 라고
그나마 웃음 지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제가 하이닉스를 290만 원대, 삼성을 29만 원대 샀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가 약 10조 정도 손실을 받고 이에 반해 증권사는 약 900억 정도 레버리지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당대표에게 탓을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레버리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이만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반도체 가격도 7배로 오르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지금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SK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질 리도 없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계속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께서 어찌됐든 뭐 시행령에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 순방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장 같은 경우는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근데 이 시행령은 서미아 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서 뭐 저를 공격하던데, 시행령과 법도 구분 못하고 정청래 대표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격을 해요. 그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께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멍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이걸 뭐 다 사과하라는 그런 뜻도 아닌데, 어쨌든 좀 이걸로 피멍을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그런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용이 있습니까? 이미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드렸고요. 제가 경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총리에게 어떤 사안들이 대면 보거나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안은 원래 대통령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회의 주재하게 돼서 서면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체 국적을 대통령님을 대리해서 통화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네. 동시에 그런 책임은 여권이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정치적인 이런 공방을 하는데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선 그 정청래 후보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그 정부에서 한 거는 당에서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